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NC소프트 AI 센터의 이경림입니다. 먼저 이런 초청 강연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음성학회 분들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들어오시는 로비에 저희 AI 센터 관련된 영상들을 좀 틀어서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NC소프트 AI R&D 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2011년부터 AI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5개의 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건 잘 아시는 알파고처럼 게임 AI라고 실제 대전을 하거나 컴퓨터하고 인간하고 게임을 하는 쪽에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NLP나 난리지 쪽에 연구가 좀 필요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 음성 쪽은 2016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7년 비전 AI 랩이 세워져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워낙 센터가 커지다 보니까 현재는 AI 센터와 NLP 센터를 구분을 해서 좀 더 집중할 분야를 찾아가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깥쪽에 저희가 기술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서 전체적인 AI 연구에 대한 내용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스피치 A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부분들은 당연히 스피치 AI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분야 중에서 음성인식 파트와 음성 합성 파트 두 부분들, 그리고 그 외 응용 분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 전공 음성 인식 얘기를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 속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거나 뭔가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대부분 음성 인식하면 딱 무슨 이야기를 했지 정도에서만 많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누가 말했는지를 보고 싶다면 화자 정보를 이 안에서 얻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감정의 변화라든가 또는 지금 밖의 환경에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음성을 발성했는가, 어떤 환경인가까지도 알 수 있는 수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 연구할 때는 한 파트 부분별로 접근을 해서 이 전체적인 것들의 연관관계를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음성 신호에 포함된 정보들을 어떤 기술 단계로 해서 연구를 해갈지를 정리해본 페이지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입니다. 지금 기술의 세부 분야를 조금은 저희가 알고 있는 논문에 많이 나오는 아이템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가는 과정을 조금 따라서 가려고 정리를 내봤고요. 맨 처음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용자 또는 이 화자가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궁금하게 되고 먼저 인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화자 식별이라고 해서 누구인지 또는 이 화자가 맞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검증 부분, 그리고 요즘 최근에 랭귀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어, 영어 이런 어떤 언어를 하든 그 순간에 어느 언어인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식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 식별 외에 이런 성별이나 나이 인식 기술이라고 하는 인식 기술을 단지 그냥 음성 인식이라고 하나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좀 분리를 해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에 더해진 감정을 인식하는 기술, 그리고 이렇게 된 인식 기술들을 통해서 뭔가 답변을 하거나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응답이 필요한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일반 기계음의 합성음이나 미리 녹음한 문장 대신에 좀 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톤으로 발송할 수 있는 대화체 감정 표현 TTS 기술이라는 세부 분야를 정의를 하고 주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논문 발표에서 음향 환경 이벤트 디텍션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는 외부에 있는 신호들만으로도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 많은 잡음들을 잘 처리해서 인식을 잘하게 하거나 또는 멀리서 이야기를 해도 잘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좀 더 잘 된다면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스피치 AI 기술들을 좀 더 잘 이었고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지금 세부 분야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직 구성도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기 드리는 게 맞나 좀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그냥 편하게 계신 분들한테 저희 연구진들 연구 모습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이제 TF로 2016년에 시작해서 현재 랩으로 왔는데 지금 팀이 여러 팀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합성과 인식의 그 연구 파트로 볼 수는 있는데요. 합성팀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식, 음성 인식 파트 쪽은 지금 워낙 커지다 보니까 좀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인터페이스 쪽은 일단 단말 또는 이제 진입하게 되는 인풋 디바이스 쪽에 좀 더 강한 연구를 좀 가고 있는데요. 단말 탑재형이라든가 최근에 스피커들 많이 부르시죠. 열심히. 거기에 나오는 호출어나 또는 주요한 핵심어를 인식하는 기술. 당연히 단말 쪽이기 때문에 신호 전철이나 잡음 그리고 응용 시스템까지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이제 iOS, 뭐 안드로이드, 뭐 이렇게 윈도우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뭐든지 이제 연동할 수 있는 API 연구 그 개발 부분들을 인터페이스 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인식팀은 궁극적으로 이제 대허위, 뭐 무제한 연속어 인식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이상으로 더 잘하기 위한 기술을 계속 탐색하고 있고요. 언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이해를 통해서 언어적인 정보를 더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그 다른 정보들을 통합해서 인식하는 기술들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파트 중에 이제 음성 인식 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 연구 주제로 가게 되면 또 세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각 연구 그 단위 목표마다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단말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버에 갔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말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들 중에 대부분은 아주 대화의 무제한이 어려우니 잘할 수 있는 것들 위주의 인식기 쪽에 좀 더 최적화하고 특히나 저전력이나 작은 공간에도 안정화되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요. 설명드렸던 호출어 인식들 멀리서 하든 어떤 잡음 상태에서도 잘 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어레이 연구를 이제 산업까지나 선행 연구를 지금 계속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그 중점 연구 중에 다국어 발화 검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응용 분야로 보면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일 수 있는데 특히 저희 쪽에서는 환경상 게임 리소스 품질 관리에 니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는 미디어 안에 수많은 대사와 대본들을 가지고 녹음을 해서 그 캐릭터의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시네마틱 영상을 내는데요. 그 리소스들이 언어별로도 20개 언어가 넘고요. 그 대본을 잘 읽었는지 성우들이 잘 표현을 했는지를 알아내는 거를 일일이 검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인식 기술 중에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얼라인먼트, 폰 얼라인먼트나 이런 부분들 발화 검증, 또 어터런스 베리피케이션 뭐 수많은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좋은 품질 관리에 사용하자라는 연구가 별도의 파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잘 앞에 설명드렸던 연속어 인식 디코더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서비스하고 있고 지금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는 것들은 다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에도 계속 엔드-투-엔드 쪽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계속 나오는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갖기 위한 연구 방향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주제는 이렇고요. 제 말이 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얘기를 가면, 제가 이 장표를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한 장에 다 그려보자라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여기다 스마트 스피커 하나 그렸다가 지금 뺐는데요. 사실 만나게 되는 거는 디바이스 위주로 만나죠. 스마트 스피커에 수많은 것들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로봇도 있고 사실 이것만 바라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음성 쪽의 처리나 언어 처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많은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봐서 그 보여지는 부분들만 봤을 때 단말 쪽에 가까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오른쪽에다 좀 나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 서버 사이드 또는 클라우드에서 하거나 또는 서비스와 연동돼서 준비돼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페이지에다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하고 있는 연구는 앞쪽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많은 아이템들이라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 단 인식 엔진 하나만 가지고는 서비스가 되기 힘들어서 단말 쪽이나 실제 전처리 쪽의 수많은 연구들 그리고 후 쪽에서도 인식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연동되어서 시스템화되고 플랫폼화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장표이고요. 여기 보시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사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가고요. 어떤 블록 단위 또는 세그먼트 단위로도 넘어가고 심지어는 녹음된 파일을 던져서 이 정보를 가지고 다음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한 그 리절트는 사실 아까 합성 쪽에 나오는 이런 음성 합성음으로 나올 수도 있고 녹음을 하는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서비스가 무엇냐에 따라서 지금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을 텐데 관련된 응용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이 장표를 별도로 만들진 않았고 그중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부분들만 뒤에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 제 이제 주로 가장 많이 그동안 보아셨던 블록 다이어그램일 것 같아요. 음성 인식을 맨 처음에 접하게 되시면 일부 네모 박스가 이렇게 조금 더 크게 그려질 수도 있고 좀 더 세분하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논문들을 보면 연구하시는 분야들마다 각각 한 토픽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트라이와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여기 안에서 성능을 더 잘 내려고 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체 시스템이 있으면 그 결과를 증명하고 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연구실 생활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 하나를 증명하거나 성능을 확보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시스템 결국은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음성 인식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열을 하면 이 부분은 디바이스 입력 쪽에 좀 가까운데 여기 좀 욕심을 부려서 많이 그려놨거든요. 보시는 클린한 상태에서 딱 여기에 원하는 음성만 잘 입력을 해서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좀 더 어드밴스된 연구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를 하거나 저 예전에 이제 많이 겪긴 했는데 자동차에서 어떻게 하면은 손을 안 대고 말을 해서 환경을 바꿀까? TV를 어떻게 말로 조작할까? 그리고 카페나 이렇게 정말 소리가 많이 들리는 이런 데서도 어떻게 하면 더 인식을 잘할까 하는 환경적인 부분과 디바이스 입력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그 입력으로부터 저희는 수많은 음성 중에 딱 음성이라고 하는 구간만 잘 잡아서 그 말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특징 추출 과정 거쳤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떤 네트워크 구조 또는 요즘은 딥러닝이 나오니까 뭐 딥러닝 구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하는 접근 방식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이 말한 인식 결과를 텍스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고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이 이제 소리값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음성 데이터베이스 샘플로부터 이 음향을 잘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이제 HMM이라고 하는 또는 HMM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글과 말이더라도 어떤 얘기를 할지 알지 못하고는 그게 어떤 심볼인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휘라고 하는 것들은 그 어휘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이런 사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어떤 아까 소어휘 또는 키워드, 그다음에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호출어라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무엇을 불렀다, 무엇을 인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설계가 아마 응용 서비스 도메인 쪽하고 가장 많이 연관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단어라면 나열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긴 문장도 인식하고요. 그 드라마에서 대본에 나온 이렇게 대화도 나오고 뉴스의 문장들도 사실 인식하려면 앞뒤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훨씬 더 잘 이제 이 말일 거다라고 사람들도 생각을 하면서 듣거든요. 그런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텍스트 코퍼스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통계 모델이든 그다음에 요즘 RNNLM처럼 이제 딥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런 모델들이 된 것들을 잘 만들어서 현재 저희가 이런 패스들로 인식의 전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는 앞서 보셨던 사실은 이쪽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로 보시면 되고 단말 내에서는 저 아주 많은 정보를 담기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의 장점은 그렇게 되면 이제 디코딩 앤 서치가 그 설명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텍스트 결과를 갖고 언어 이해를 하거나 또는 응용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들을 더 가져다가 구체화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 과정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음성인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는데 제 기준에는 굉장히 더디게 성능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연구할 때만 해도 처음에는 제일 쉬운 게 숫자 인식이잖아요. 그런데 숫자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람도 헷갈리는 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이제 벤치마킹 했던 게 사람 대비 여기 보시면 이제 머신의 워드 에러 레이시니까 에러가 높으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머신은 아직 사람보다 훌륭하지 못해라고 하는 이제 80년대 90년대 얘기고요. 알파벳 레터니까 ABCD 수준에서도 여전히 이제 과거에 했던 연구들의 흐름들에 쭉 진행해서 아직도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해서 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딱 2000년 이후에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이거 DL이 딥러닝이거든요. 그래서 저 때도 저는 분명히 그날 그 학회에 그리고 열심히 가 있었는데 그 순간 이렇게 많이 바뀔지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보시면 갑자기 성능이 확 좋아집니다. 여기 음성 연구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사실 하나하나 단계별로 인식의 결과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했던 폰 LRA, 폰 애큐러시, 그러니까 음소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획기적인 계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HMM이나 GMM으로는 70%가 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한 8, 90까지 음소 인식률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 성능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때가 이때쯤이고요. 그래서 쭉 그 이후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2010년 이후인데, 네. 여기 보시면 2010년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라고 드렸는데 작년에 아마 가을쯤 리포트가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주로 외국에 있는 블로그지 같은 데 좀 많이 나왔는데 음성 인식률이 사람의 성능을 넘었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걸 다 넘은 게 아니라 레퍼런스 했던 거는 코포스 중에 콜홈이라고 하는 코포스하고 스위치보드 코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망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되게 오래된 코포스라서 뭐 최근에 한 건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해둔 코포스가 드디어 사람보다 조금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바이두나 뭐 다른데 MS나 우리 드디어 좋아졌어요라고 하는 계기가 이거고 그 리포트된 부분들은 이 코포스에서 됐더라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데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가 좀 노이즈가 좀 있고 사람도 알아듣기 어려운 태스크였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적으로 벤치마킹한 데서 좋아졌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그 글만 갖고도 우리 연구 끝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걸로 다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들었으나 여전히 할 때마다 좋아지는 걸 경험할수록 아직도 할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건 현재 저희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로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베스트가 된 모델을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HUM 기반으로 있는 부분에 DNN을 연결을 해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한 2, 3년 전부터 엔드 투 엔드 얘기 많이 나와서 사실 열심히 따라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헌상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엔드 투 엔드보다 성능이 기존보다 좋지는 않아요라는 걸 계속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좋아졌어요라고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뛰어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도 뭐가 더 좋아졌어요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따라가기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실험을 놓지 않고 있고요. CTC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이번에 인터스피치 가니까 RNNT 얘기를 구글에서 이도저도 제일 많이 선택을 해서 가져가고 있고 근데 어텐션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더는 지금 합성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ASR, TTS를 거의 같은 코포스의 레시피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방식으로 지금 저희도 이렇게 가고 있고 아직 서비스까지는 연구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성능 확보 차원에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개략적인 뭐 전체적인 연구 얘기들이었는데 그래도 예제를 통해서 뭔가 보여드리면 좀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온 게 이제 이거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AI 연구하는 것도 신기한데 음성 랩이 있으면서 스피치 랩이 있으면서 이걸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질문은 제일 많이 받고요. 저도 들어올 때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저런 것도 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막상 와서 적용하려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서비스는 요 페이지라고 있는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샤첼 페이지라는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여기에 잘 아시는 QA 서비스의 음성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찾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경기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홍보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보시면 그냥 야구선수 정보, 나성범 요즘 성적이 어떨까? 라든가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난리지나 NLP 쪽에서 생성하는 쪽에 메인이고 저희는 이제 음성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음성인식 QA 쪽에 서비스가 현재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잘 아시는 저희 회사의 대표 모바일 게임인데 사실 작년에 들어가는 게 목표여서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여러 사연으로 지금 아직 못 들어가고 곧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채팅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픈 채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누군가 얘기를 하고 누군가 답변을 하는데 이 키보드가 굉장히 작아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일 아침 6시 반에 알람 설정해줘. 이건 일반적인 걸 일부러 녹음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게임을 즐기세요. 네, 그냥 이런 말도 돼요라는 거를 하고 싶어서 자유롭게 한 거였고요. 그냥 접는다 생각하고 지르면 100% 뜹니다. 님들 가죽 벨트보다 트롤 벨트가 더 좋은 거죠? 채팅할 시간에 목 한 마리 더 잡으세요. 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 모델과 이제 어휘에 대해서 고민할 텐데, 구글에서 잘 안 되고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도메인 득하거나 이런 채팅용 STT 같은 경우에는 범용으로 쓰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양한 뭐 어투나 이런 부분들도 잘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현재 서비스 적용 준비한 것들 있고 넣고 있고요. 요 다음에도 한 장 더 있긴 한데,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까 인베디드 모바일 단말기에서 그 게임을 그냥 말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아이디어에서 나왔던 건데 이것도 자사 게임 중에 하나인데 그냥 편하게 보셔도 돼요. 지금 POC처럼 이런 저런 거를 고려하면서 갖고 있는 거라 정식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몸풀기. 이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죠.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 네. 탑승. 저도 이 회사 와서 이거 할 때 처음 해봤어요. 이거 잘 몰라가지고. 소환외다. 날개. 정화. 힐. 큐나마켓. 네. 이 보시면 뭔가 버튼을 누를 게 워낙 많은데 이거 일일이 찾아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디어상 그래 명령을 이렇게 내리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막 싸우고 있는데 공격 이러면은 맞아서 어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아직 실시간적으로 막 빨리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이제 대기 상태거나 아니면 시작할 때 시나리오 베이스로 뭘 설명하거나 저런 마을에서 얘기를 나눌 때 쓰기에는 아직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방법.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앞에 이미 많이 보여드려서 밖에서 보셨을 거예요. 채팅 기능하고 음성 커맨드를 같이 섞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네. 거미수 가자.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실까요? 3시 방에 해보신 분이 많을지 잘 모르겠는데, 자동사냥. 네, 이거 거의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이것도 자동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집으로. 들어서 말도 하기 싫을 정도가 되지만 지금 이제 말로 한다라고 거기가.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네. 이게 사실은 가즈아. 이 가지아라는 어휘도 만들어 넣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확인. 네, 이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분이 여기 앞에 계신데, 확인. 리얼한 네, 데이터였고요. 받기. 네, 지금 쿠폰, 채팅이라는 쿠폰 좀 부분은 주세요. 채팅창으로, 그 다음에 커맨드는 커맨드로 가려고 하면 언어 이해 쪽이나 SLU 같은 그런 부분들의 일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 부분, 네, 이렇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시 앞쪽으로 오면 이제 남은 응용 분야 중에 하고 있는 걸 소개를 드리면, 아까 다국어 발화 검증은 어떻게 보면 연구의 이슈도 있으면서 언어 확장도 되면서 되게 재미있는 토픽인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본이 있거든요. 그런 건 방송 콘텐츠로 보실 수도 있고 자막과 콘텐츠의 매핑 관계를 찾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나리오를 만들면 성우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속돼 있는데 이걸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사문을 그대로 읽지 않고 파일이 저장된 경우예요. 이건 완전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라이먼트가 아니라 인식을 해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대본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그만 실수로 한 단어를 놓친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얼라이먼트하고 이렇게 스코어링하면 사실 비슷할 수 있거든요. 저런 거 어떻게 찾을 거냐. 그리고 이 게임의 세상을 아시는 분은 혼천교야 무슨 여러 교가 있는데 이걸 바꿔가면서 녹음을 합니다. 그럼 거의 비슷한 거인데 한 단어만 틀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2번, 3번 검수를 하고 검수의 완성도를 얼마로 보느냐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쓰일 거고 다행히 한국어와 영어는 우리가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개의 국어를 다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계의 도움을 자동화된 걸 받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저희한테 여기선 굉장한 가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성인식 연구 분야에서 저희 하고 있는 기술과 연구들 얘기를 드렸고 인식 파트 중에는 이제 감정인식 쪽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오감정이 어떤가요?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개인 화자마다 감정이 다 틀리잖아요. 레인지가. 그래서 화자마다 표현이 특화된 걸 하고 싶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전보다 어떻게 감정이 변화했느냐 또는 흐름이 어느 순간 피치가 오고 다시 다운되는 이라는 트래킹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합성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성 전공하신 분들 여기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면은 음성 합성기가 다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사람같이 들리는 거가 편하느냐, 기계처럼 들리는 게 오히려 편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너무 사람처럼 얘기하면은 걱정이다라고 생각할 수준까지 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건 다 과거 얘기잖아요. 과거에 이제 다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에 좀 특화된 부분들을 적용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유닛 셀렉션 방식으로 접근하던 음성 합성 쪽보다는 저희는 바로 HMM이나 아니면 DNM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화자별로 하나씩 유닛 셀렉션보다는 하나의 합성 모델에서 여러 사람의 음성을 합성할 수 있는 다하자 엔드투엔드 합성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랩테이션이나 이런 음색 운율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접근 방법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그냥 기존에 녹음한 거를 감정별로 다 녹음하기 힘드니까 이런 감정 스타일 트랜스퍼 방식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러운 대하체 음성 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스타일 변환 연구를 주 토픽으로 하나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웨이브넷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거의 샘플 바이 샘플로 고품질의 음성과 같은 것들을 낼 수 있는 일종의 보코더예요. 근데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1초 하는데 막 몇 시간씩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좋긴 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베스트 웨이브넷도 나왔는데 최근에 P 패러럴 웨이브넷이라고 해서
이 좋은 고품질을 어떻게 하면 실시간에 가깝게 만들어내냐 하는 딥러닝 베이스 연구, 패러렐리즘 연구가 같이 지금 되고 있어서 단지 그냥 합성 쪽보다는 이런 그 엔지니어 이슈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뭐 여기는 당연히 필요한 그냥 개인 화자별 DB를 다 모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은 다화자를 잘 모아서 이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토픽들을 가지고 연구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HMM 기반의 TTS의 음성은 따로 들려드리지는 않을게요.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야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이거 이제 시작할 때 했고요. 저도 하니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별로 녹음을 해서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어댑테이션 그 음성 스피커 어댑테이션과 같은 방식의 MLL이냐 이런 방식들을 많이 써서 했는데 결과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상했던 것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건 딥러닝 베이스였는데요. 이게 지금 딥러닝 AI 스피커 기반으로 시장에서 만든 벌어지는 합성기. 국내 포털 강좌들의 한판 승부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벌써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이걸 들려드렸으면 뭐 차이가 있겠거니 얘기해 보실 것 같은데 이제 기본은 딥러닝 기반이고요. 여기는 이제 어댑테이션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이면 좀 소리가 그 화자에 비슷할까? 여전히 음이 깨지지 않고 잘 갈까를 볼 수 이제 있는 막 소리일 것 같습니다. 14세가 된 소양상의 눈에 붉은 저희 성우예요, 열매가 저희 들어왔다. 내부에. 판관 진태평의 노비로 지내고 있던 그는 겨우내 짚어야 할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을 오르던 중이었다.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던 동그란 열매는 새하얀 네, 이게 멈추는 걸 제가 이쪽에서 하면 되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DNN 성우 원음인데 이거를 이제 막 DNN으로 14세가 달리 도드라졌다. 했던 당시의 이게 좀 핸들링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막 14세가 된 소양상의 눈에 이건 붉은 DNN으로 열매가 만든 들어왔다. 음성이에요. 판관 진태평의 노비로 지내고 있던 그는 겨우내 짚어야 할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을 오르던 중이었다.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던 동그란 열매는 새하얀 눈 속에서 유달리 도드라졌다. 아직 어리고 지식을 접할 기회가 적어 무식했던 당시의 소양상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사실 그 열매는 삼딸이라고 불리는 산삼의 열매였다. 천운이 따라야만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귀하디 귀한 약초였던 셈이었다. 하지만 그를 몰랐던 네. 소양상은 이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아까 원음이랑 봤을 때 좀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막 튀거나 결합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믿고 싶고요. 이거를 이제 화자 정원 10분으로 해서 DNN 베이스 딱 10분짜리만 넣었을 때 이제 막 음성이거든요. 14세가 된 소양상의 눈에 붉은 열매가 들어왔다. 판관 진태평의 노비로 사실 지내고 있던 비슷하게 그는 겨우내 들릴 짚어야 수는 할 있으실 것 땔감을 같아요. 구하기 위해 산을 오르던 중이었다.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던 동그란 열매는 새하얀 눈 속에서 유달리 도드라졌다. 네, 이거 제 핸들링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게 딥러닝 기반 TTS로 만든 음들이었고요. 이게 작년까지의 연구 결과고 올해는 이제 엔드-투-엔드 TTS 쪽으로 해서 아까 어텐션 베이스드의 엔코더 디코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걸로 만든 샘플들이고요. 저기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냥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래 토형이 많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4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 화자 올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이며 SK 상대로는 첫 번째 선발 등판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여성 화자입니다. 올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이며 SK 상대로는 첫 번째 선발 등판입니다. 네, 이고요. 지금 그 앞에 인식 조각이랑 같이 또 엔드 투 엔드 트렌드 중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컨트롤 2랑 뭐 요즘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모디파이 해서 성능 개선을 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인 접근 방식의 모습은 이렇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일이 다 전부 다 세그멘트나 뭐 정보를 나는 게 아니라 텍스트랑 웨이브상만 가지고 전체 과정을 신경망으로 학습을 해서 심지어 운율까지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지금 저희가 접근했던 결과물들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GST는 글로벌 스타일 트랜스포인데 지난번 봄 학술 대회에서 여기서 그 발표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따로 들려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화자의 감정의 정보를 뭐 이렇게 전부 다 스타일 벡터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이거는 별도로 대화체 표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평소문 말고 뒤 이렇게 질문하는 패턴들 다 녹음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녹음한 걸 학습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별도의 연구 토픽으로 가지고 만들어 봤던 건데요. 나 때문에 아직도 화났어요. 이제 의문문이 궁금하시죠? 잘 될까? 그냥 끝만 올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딥러닝을 만드는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엄마, 나 때문에 아직도 화났어요? 아직 좀 어색한가요? 그냥 뒤는 올라갔죠. 네. 어머니, 그럼 나가는 김에 확실하게 바람 쐬고 올 테니까 저녁까지 부탁드려요. 네, 오버 연기도 연기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얘는 기술적으로 사실 관심이 있는 게, 정말 실시간 이렇게 좋은 샘플을 만드는데, 원음이랑 패러럴 웨이브넷 뭐 티처 스튜던트 모델 이게 해석하는데 이 음이 거의 비슷하게 잘 나오게 만드는 연구를 Printing, in 하고 the 있어요. only sense with 요건 사실 영어긴 한데 영어 샘플로만 이제 있어서 한국어를 아직 못 만든 상태라 아직 못 가져왔는데 요 음을 진짜 보코더만 바꾼 거예요. 패러럴 웨이브넷으로. printing, in the only sense with which we are at present concerned, differs from most, if not from all, the arts and crafts. 사실 그렇게 두 원음과 패러럴 웨이브넷으로 맞는 거가 그렇게 음이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뭐냐면 보코더 때문에 앞에 감정인식 다 잘하고 소리 잘 만들었는데 그 소리값 때문에 그 모스 정보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부분들로 가는 연구 팩을 좀 저희 쪽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거의 represented in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응용 가능 분야라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 페이지 아까 앱을 소개해드렸을 때 QA를 했는데 저 정보가 지금 텍스트로만 나와요. 그리고 카드 정보로만 나오는데 그 중계를 하거나 말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준비된 합성은 오늘 롯데의 이렇습니다. 선발 투수는 린드블럼입니다. 올 시즌 성적은 1승 0패 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이며 SK 상대로는 첫 번째 선발 등판입니다. 네, 저 소리를 이제 계속해서 모든 페이지 넘길 때마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처음엔 괜찮은데 이 페이지 앱을 보면서 정보를 이렇구나 뉴스 듣듯이 듣게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대화체 합성 음성 샘플로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여기 한 가지는 보코더 정보도 좀 더 좋은 거하고 베스트 성능이 아니라 딱 대화체만 보려고 만든 거라 샘플의 완성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정말 대화체스러운가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롯데의 선발 투수는 린드블럼입니다. 올 시즌 성적은 1승 0패 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이며 SK 상대로는 첫 번째 선발 등판입니다. 본래 허용이 많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사피한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숨을 골라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화체 하고 있는데 네, 티가 좀 날 것 같고요. 오늘 롯데 선발 투수는 린드블럼입니다. 올 시즌 성적은 1승 0패 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이며 SK 상대로는 첫 번째 선발 등판입니다. 본래 허용이 많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4피안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다듬은 게 아니라 대화체스럽게 만드는 것 때문에 대화 만드는 과정에 있는 그냥 날 것을 그냥 가지고 왔는데 스타일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한번 봐주시고 그냥 어나운스 형식의 합성 말고 저희가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바꿔서 하는 접근 방법으로 새로운 응용 분야를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성우 원음은 오디오북이라서 거의 성우가 굉장히 연기를 열심히 한 원음과 오늘 아까 들은 거를 가물하고 실제 이제 이제 막 14세가 된 합성음으로 소양상의 만든 거. 눈에 붉은 열매가 들어왔다. 판관 진태평의 노비로 지내고 있다. 네, 요거 아까 계속 같은 스크립을 읽는 거라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하네라고 믿고 그냥 적응 합성음을 기존에는 10분짜리 뭐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늘려서 어느 정도 규모의 분량으로 적응을 하면 정말 화자답게 자연스럽게 나올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30분까지 딱 기존에 있는 모델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30분을 딱 어댑테이션 했을 때 나오는 소리값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군의 승전 소식이 순식간에 영모 소식으로 뒤바뀌었다. 갑작스런 상황에 창진권은 아무런 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퍼붓다녔다. 물론 그의 실력이라면 이들을 처치하는 건 마음먹기에 달렸을 것이다. 그러나 군관을 상대로 칼을 들었다간 영모라는 죄명이 누명이 아닌 실제임을 증명하는 꼴이었다. 결국 천진권은 이를 악물며 수레에 올라탔다. 네, 어려웠던 게 정말 성우 원음을 다 해서 합성음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적은 양의 새로운 화자를 가지고 적응해서 안정되게 한다라는 부분에서의 그 접근 방법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없는 음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센 스피커라고 하는데 녹음한 게 아니라 새로운 화자를 만들어내서 그 캐릭터에 맞는 음성을 만들고 또는 스타일을 만들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듣고 계시는 서비스형의 완벽한 안정스러운 것보다는 도전적인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파트, 합성 파트, 그리고 이렇게 크게 이루어진 스피치 랩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 인식이라고 하는 게 뭐 화자 감정 외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3년 차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음성학회에서 이쪽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니 이제 응용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까지 기술의 발전이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가졌으면 해서 딱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주셨을 때 좀 어렵고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내용 한번 담아보자 해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